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담기 위해서 계속 발달되어 왔어요. 예를 들면 주거, 그다음에 종교시설, 이런 거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육시설이죠.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 현대사회에 와서 그 어느 것보다 혁신이 필요한 곳이 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900년대 초반에 있는 학교 형식에서 사실상 학교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그게 아주 더 극심하죠. 근데 실제로 한국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늦게 그 건축적인 프로그램이 반영된 곳이 잘 발달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라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좀 더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계속 학교는 많이 지어지고 있고 한데 사실상 새로 지어지는 옛날 학교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학교도 기존의 그 공간 구조나 기존의 그런 어떤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학교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 양상은 있어요.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학교 국내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 건축에 대해서 자각이 있어서 사실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어떤 운동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건축가들이 개입을 하고 정책적으로 지금 변화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시대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21세기 저희가 지금 살고 있고 21세기 대단하다라기보다 이제 더 이상 기존의 형식을 갖고 있는 학교로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런 그니까 또 하나는 학교에서 저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인트로에서도 시작에 저희 강의의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까지의 모든 모델들은 이제 인구 증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인구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옛날에 인구 증가율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 어떤 인구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인구 증가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되게 아주 수치적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학교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꽤 7, 80년대 한 90년대까지는 될까요? 이렇게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요즘 학교를 가보면 학생 수가 그때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최근에 학교 혁신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공간 구조 개선이라든가 그런 데를 가보면 남는 교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는 교실을 좀 더 현대에 필요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좀 바꾸거나 아니면 이 공간 자체가 단순히 교실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동네 커뮤니티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거나 하는 걸로 많이 변형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반에 얘기했던 큰 주제, 우리는 조금 더 미래에 일찍 왔습니다라는 주제에 맞춰서 미래에 올 학교, 그러니까 적합한 학교는 과연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고 시작을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학교를 이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고 기존의 학교들의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학교의 옛날에 구도심에 있던 학교들, 되게 전통적인 학교들이 물론 이제 큰 학교들이 이제 강남으로 이전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아주 오래된 학교가 이제 공예박물관으로 전용이 되거나 바뀌는 사례도 있게 되었죠. 근데 그 아주 도심의 중심, 그러니까 종로라든가 그런 중심의 상업 시설이 많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설 안에서도 사실상 학교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그 무엇보다도 도심의 중심이었고 그 안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기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구도심에 있어서의 학교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 수가 준다라는 거 사실은 뭐냐면 결국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주거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낮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는 더 텅텅 빈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학교에 기존에 이만큼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학교의 규모에서 학생 수가 적어지면 이 학생들은 사실상 근거리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규모의 학교가 더 이상 그 학생들을 나머지가 다 비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 학생들을 딴 데로 보내고 이 전체 학교는 다른 걸로 전용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가 밀고 다른 게 시설이 들어오거나 하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사실상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젊은 층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젊은 층이 더 이상 살지 않을 때 그 주거지는 되게 늙고 더 구도심이 이제 공동화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가 그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도시의 발달은 이제 도시가 굉장히 과밀화되죠. 이렇게 이제 집적된 어떤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밀도가 높단 말이에요. 막 많은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학교 경우에 전통적인 어떤 학교 형식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는 그게 더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도시 안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 다만 그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가치나 좋은 어떤 시설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시설들은 그냥 자본의 논리에 밀려서 그냥 돈을 버는 아니면 자본주의에 굉장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전환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부지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대로 이끌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학교로 전환할 수 있을까가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아까 이제 그 인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구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어린 사람들 숫자가 적어지고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건 그 사람들의 수명 연장에 따라서 계속 어떤 그 평생 교육을 필요로 하는 걸 의미해요. 그들이 또 이제 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직업으로 과연 우리 라이프 사이클이 다 끝날 것이냐라는 것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100세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나이 자체가 들어감으로써 예전과 다르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주어져야 하는 좋은 공간과 좋은 커뮤니티, 좋은 사회 활동이 가능한 곳들이 또 사실상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학교가 담을 수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교육과 커뮤니티라는 두 키워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거는 방준규 학생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 학교를 이제 서베이를 했어요. 어떤 학교를 갖고 스터디를 하면 좋은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교를 스터디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그곳에 학교가 있었어? 할 정도의 그 종로 중심지에 있는 학교를 하나 선정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머지는 다 상업시설인데 아직까지도 그 학교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놀라울 정도의 학교였고, 사실상은 똘똘 다 이제 돌돌 이제 주변이 다 에워싸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시설들,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적합하다.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 다양한 도시의 어떤 기반 시설들, 다양한 어떤 상업 시설들과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렇게 맞대하고 있는 경계를 갖고 있는 학교라면 우리가 앞으로 찾아야 되는 미래 학교의 좋은 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저희가 적응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문제들, 이게 그 미래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의 문제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아마 저희가 이제 이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인구 축소에 따른 소그룹의 학생들을 위한 교실, 그 다음에 그 교실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 그 다음에 기존의 거대한 운동장, 그 다음에 일자 배치의 학교가 아니라 교실별로 만드는 작은 마당과 같은 작은 운동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년별로 사실상은
우리가 예전에 학교라고 하면 거대한 그 100m 달리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축구장 같은 작은 축구장 같은 그 거대한 운동장을 갖고 학교들이 이제 뭐 기역자나 니은자나 이렇게 일자 배치를 갖고 있죠. 근데 사실상 운동 시설을 거기를 그만큼을 쓰고 있느냐라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학년들 1, 2, 3학년, 뭐 4, 5학년, 그러니까 중간에 3, 4학년, 5, 6학년이 필요로 하는 운동의 어떤 그 수준도 다르고, 그 다음에 공간 규모도 다르다고 봐요. 그들이 적정하게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운동하는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즉, 소그룹의 학생들, 아니면 학년별, 아니면 그거에 적합하게 만날 수 있는 작은 마당과 같은 코트야드가 있는 그런 학교의 배치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학교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학교 하면 보여줄 수 있는 큰 운동장과 기역자 배치, 일자 배치에 학교 외에 다 담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이 도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으로 쌓였다는 거는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물론 한편으로 그렇게 되어 왔던 거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이 있어요. 담으로 쌓여 있으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그 시간만큼은 보호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뭐 이건 이제 차후에 이제 주거 문제도 얘기가 되겠지만, 어,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어떤 그런 안전을 볼 수 있는 뭐 수위 아저씨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디지털라이즈 돼서 사실상 카드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거는 뭐냐면 담이 아니라 건물로 형성된 안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을 했고, 학생은 물론 또 하나는 동네 주민이 이것을 도서관이나 운동시설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노인과 상인의 사업적인 사회적인 연장 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형식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걸로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우리가 다루고 싶은 아니면 그 잠재성을 입체적으로 삽입되고 교차되면서 원도심에서 문제가 미래의 새로운 잠재력으로 전환되는 학교를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 보이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프로젝트 했던 미래학교의 그 조감도인데요. 사실 이제 대지를 굉장히 꽉 차게 차지한 것 같아서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아까도 저희가 의도한 거는 건물이 어떤 그 공간적인 안전을 대신할 수 있는 담을 대신하는 그런 걸로 하고, 중간에 작은 중정과 같은 마당들을 넣는 학교,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는 관계로서 학교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지는 모습이고, 이제 이제 황준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에 스터디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 분석,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인구 변화, 그 다음에 사회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나 보면은 이제 뭐 감소하는 기업의 수명, 그 다음에 뭐 기업의 수명에 길어진 사람의 수명, 뭐 이런 것들 아까 이제 초반에 인트로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모와 구조 변화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생태계의 변화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아니고 평생 업으로서의 직장 개념들이 이제 좀 나아졌고,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서는 뭐 어떤 그 생존과 관련된 것이 뭐, 그 다음에 생존과 성장 이런 거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나눠진다라든가, 그 다음에 새 시대가 필요하는 인지상은 무엇인가 라는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변화에 대한 분석이 있어 주었고, 이거와 더불어 이것을 학교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걸로 해서 미래학교는 결국은 지금 중간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 유아에서 학생,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라고 한다면 유아에서 노인까지의 어떤, 사실 이제 노인이 인간이 성장해서 다시 이제 노인화되면 어린애와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 더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케어가 필요한 어떤 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케어가 필요한 나이에서 그 나이에 필요한 케어 플러스 그다음에 교육이 어떻게 되는가를 담아줘야 되는 게 앞으로의 미래 학교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이제 다이어그램을 보면 시간이죠. 시간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은 학교는 학교 학생들이 빠지고 나면 죽어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운동장을 뭐 도시의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있지만 사실상 뭐 이거를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학교마다 사실 보시면 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실들이 되게 많아요. 교실들을 뭐 생각을 하면 실제로 이거를 사회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미 갖춰져 있는 건축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시킬 거냐라고 하고 그래서 이 밑에 그 밑에 다이어그램을 보면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확대된 거죠. 예전에는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국한돼 있다면, 근데 이게 이제 딱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이 서로 교차되고 결합되는 어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냈고 밑에 보면 되게 이제 리니어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선적인 선형적인 그런 어떤 구조 배치를 갖게 됐었어요. 예전의 학교라는 건.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그러니까 학교 교과 체계 자체도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수용하기에 현대 기존의 학교의 구성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교집합,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베리에이션 그런 변화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가장 이제 지금 첫 번째 보이는 다이어그램이 뭐냐면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어떻게 교차되고 결합되고 소통되고 하는 거가 결국은 학교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통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 학생의 그 미래 학교였어요. 지금 배치를 보시면 대지가 굉장히 컸고 물론 이제 학교니까 그래서 그건데 이제 기존의 학교의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 안에 작은 중정의 마당,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서 단면을 보시면 어, 맨 밑에 바닥에 해당하는 마당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각 교실에서 그 학년별로 접근할 수 있는 마당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로가 끼고 있는 이 대지와 도로와 주변의 시설과 맞이하는 거에서 우측에서 보이는 건 학생들이 주로 진입하는 그런 어떠한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이제 하부 밑에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입구를 조정을 했어요. 두 개는 사실상 소통이 되고 있지만 약간의 분리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위치를 달리 배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열린 교육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모든 교실이 다 닫혀져 있는 그런 교실들이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은 되게 오픈되어 있는 저학년 경우에 오픈되어 있는 그런 교실들이 많이 필요로 이제 저희가 교육 체계가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적합한 학교로서의 공간 구성이 삽입되어 있고 지금 아마 이제 인터넷 발달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교육 지금 저처럼 뭐 지금은 코로나라는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과 직접 만날 수 없는 이런 시절이 도래했지만 그런 것처럼 앞으로 학생들이 사실상 인터넷을 통해서 뭐를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교류예요. 뭐 사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하도 이제 한국에서는 학원을 많이 가니까 학교는 뭐니? 그랬더니 사교의 장이에요. 이렇게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다른 의미지만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만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정보와 지식을 누구와 나누고 누구와 함께 하고 그리고 같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게 하는 장소가 결국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 방식도 그 어떤 새로운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달라지는 방식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이런 교육 공간이 달라지는 것들을 시도해 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라고 하면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냥 벽체 뭐 벽돌이든 하얀 벽이든 띠장이 있고 물론 초등학교라면 갑자기 컬러가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벽과 창으로만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필요한 거를 생각을 한 게 그 프로그램별로 어떤 창이면 가장 적합할까 이제 투명도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뚫려져서 어떤 다 외부에 다 공개되진 않지만 채광이 들어오는 타입 그 다음에 내외부가 관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타입
이런 걸로 실제 그 외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나와진 학교 계획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면에서 보시면 저층의 어떠한 그런 두 개의 중정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위에층, 그러니까 교실과 교실이 나눠지는 중간층에 사실상 운동장이 다 존재를 함으로써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런 작은 마당과 같은 그러한 학교 운동장이 축소된 마당으로서 학생들을 외부 공간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학교였습니다. 굉장히 수작으로 저희가 프로세스라든가 그 안에 서로의 그 공간적인 어떤 교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유입시켜야 되는 어떠한 그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담는 학교로서 잘된 프로젝트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